고등뿌리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나무의 뿌리입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이 고등뿌리 수학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 PPT에서는요, 필요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요조건, 충분조건, 필요충분조건, 이것이 상당히 애매하죠. 상당히 그러실 겁니다. 이게 혼동이 되고 헷갈리는 문제예요. 필요조건이 무엇인가, 충분조건이 무엇인가, 필요충분조건이 무엇인가, 설명을 많이 여러 가지로 하지만 상당히 이해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 PPT에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술문이라고 그래. 이제 필요조건에 나오는 문장을 조건부 서술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서술문은 명제여야 해요. 우리가 명제를 배웠죠. 이와 같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틀리든 맞는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명확하게 얘기해서 틀리느냐 맞느냐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무슨 조건이 붙어야 해서 조건부 서술문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P면 Q이다. 이거 어떤 조건이죠? P면 Q이다. 이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P라면 Q이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조건부죠. 만일 P라면 그러면 Q이다. 이것도 또 명확하게 이제 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요. P는 Q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우리가 이제 필요 조건으로 나오는데, 이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거는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수학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외국에서 옛날 그렇죠, 그리스라든가 옛날에 수학의 로마라 그리스라든가 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데서 수학이 발전해 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만든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수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줘야 돼요. 우리가 수학을 그들로부터 배우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문장을 쓴단 말입니다. P면 Q이다. 이건 뭐 우리도 똑같이 쓰는 문장이죠.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는데 P 화살표하고 Q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P이면 Q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P면 Q이다. 만일 P라면 Q이다. P는 Q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다. P는 Q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렇게 썼더라도 화살표가 일로 갔으니까 P는 Q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일 P라면 Q이다. P는 Q다. 그래서 이 앞에 것이 어떤 그 조건이 되고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되죠. 이다 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한 문장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필요 조건으로도 물을 수 있고 충분 조건으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얘기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서구의 수학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을 우리가 빌리고 그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내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고 그 서양에서 난 수학적 개념이에요.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물으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Q는 P의 필요 조건이냐 혹은 필요 조건이다. 이런 문장으로 이건 이제 바꿔서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P는 Q이다. 이렇게 되면 이걸 필요 조건으로 물을 때는 Q는 P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Q는 P의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화살표 머리 부분이 필요 조건으로 묻는 거예요.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Q는 P의 필요 조건이냐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충분 조건으로 묻고 충분 조건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P는 Q의 충분 조건인가,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가 있을 때 P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 P는 화살표 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요, 화살표 꼬리가 충분 조건이에요. P는 Q의 충분 조건인가, 또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P는 앞에 나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이제 Q는 또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장과 이런 표현과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는가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수학을 만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하고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장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 이렇게 P는 여기 V에서 왜 이렇게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 이건 수학자들이 이미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Q는 P의 필요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말이 되고,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P는 Q의 충분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Q는 P의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는 Q의 충분 조건인가 하면은 또 이렇게 표시를 해. P가 여기 와야 돼요. 화살표 꼬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P는 Q의 충분 조건이다. 혹은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문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외우시고 이런 생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해석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왜 이렇게 써요? 왜 이렇게 됩니까? 왜 이런 말이 나와야 하는 건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수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느 누가 나는 성공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말이죠. 듣는 상대방이 그것 없으면 진짜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볼겠죠. 나는 그거 없으면 성공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해. 그것이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상대방이 그럼 그게 없으면 진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필요한 게 없으면 성공할 수 없어. 물을 때 그가 그거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명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명제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단호하게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하죠.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그것은 이제 필요 조건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필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이죠. 반대로 질문을 해요. 반대로.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있으면 확실히 돼? 그때 답변이 그게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할 때 이것이 필요 조건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필요 조건에서는 그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없으면 안 돼. 아니면 안 돼.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지만 그럼 있으면, 그게 되면은, 그 조건이 만족하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건 확실한데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거죠. 있다고 내가 성공을 자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때 이 사람이 그것이 있으면 성공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대답을 해야 돼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이것이 필요 조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필요 조건한 거, 그 필요한 게 없으면, 그 필요 조건이 없으면 성립 안 하면 절대로 내 성공 못해. 앞에 전제로 나온 것도 성공을 못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면, 필요 조건이 있으면 그거 해주면 이면 돼? 할 때 아니야. 그때도 내가 성공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성공한다고 할 수가 없어.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는 성공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내가 무슨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돈 없으면 안 돼? 당연하지. 돈 없으면 내가 무슨 창업을 하고 무슨 뭐 사업을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럼 돈이, 만약 내가 돈을 해주면, 돈을 어떻게 받으면 성공할 수 있어? 그때는 대답이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땐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지. 이건 해봐야지.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필요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은 성공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 조건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는 아니면 아니야, 안 되면 안 돼 얘기지만, 두 번째는 이면 되면, 그 다음에 그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때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없이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만약 근데 그것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이건 뭐 필요 조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하죠. 나는 성공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것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 자체가 안 되고 이건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필요 조건은 이렇게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때 아니면 아니에요. 아니면 안 돼. 근데 이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지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있으면 나 틀림없이 성공해. 그러면 충분 조건도 만족을 해서 그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필요 조건에서는 안 되면 필요한 조건이 아니면 아니야. 아니면 안 되고 이면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대답이 돼야지 그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 조건의 예를 듣겠습니다. Q는 P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Q는 P의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은 말이죠. Q가 성립하지 않으면 P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면, 그렇죠? Q가 아니면, Q가 성립하지 않으면, 참이 아니면 이렇게도 얘기하죠. Q가 성립하지 않으면, Q가 아니면 필요 조건인 경우에는 P도 절대로, 거의 절대로, 당연히 절대라는 말은 좀 강조하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참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고 Q가 아니면 P가 아니에요. Q가 아니면 P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Q가 성립하면 Q는 된다 하더라도 P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 두 개가 만족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Q가 성립해서 P도 성립한다 하면 그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했다 했으니까 충분 조건이 못 되는 거죠. 또 이거 Q가 이런 경우는 Q가 거짓이면 P도 거짓이 되고 Q가 참이면 P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이제 여기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것이 없으면 여지팝이라고 하죠. 그 바뀌시는 Q가 없으면 성공도 없다. Q가 이면 이것이 이제 필요 조건이 되려면 Q가 없으면 P도 없다 이거예요. Q가 참이 아니면 P도 참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 볼까요? 여기서 성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Q가 없으면 이거 무슨 Q가 뭐죠? Q가 뭐죠? 예를 들어서 이건 돈이라고 해보자고요. 이게 Q가 성립하지 않으면 성공은 Q는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Q는 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성공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온다면 이게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Q가 아니면은 성공이 아니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Q 안에 성공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이게 여지법이 밖에 아닙니까? 이건 실패죠. 이건 실패예요. 그것이 아니면 당연히 성공이 아니죠. 이 바뀌니까. 그런데 그것이면 그렇죠? 이면 그렇죠? 참이면 혹은 뭐 성립하면 그것이 성립하면 여기에 성공도 있지만 여기에 성공밖에 이것은 실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또 실패할 수도 있어. 그것이 아니면은 이건 실패야. 그렇죠? 밖에.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돼서 이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아니면 여집합이죠. 밖에 아니면 없으면 여긴 실패예요. 성공 아니면 실패밖에 없으니까 여긴 다시 이 밖은 실패예요. 그것이 없으면. 근데 그것이 있어도 그것이 있다 해도 이 안에요. 있다 해도 성공이 있고 이 안에 실패가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이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면 하시라고. 그것이 아니면 여기 성공이 없죠. 됐고 그다음 그것인데 그것이면 성공도 있고 실패도 할 수도 있고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이 그림이.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그것은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필요 조건인가 아니냐를 판정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성공도 아니어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이면 성공도 되고 실패도 된다. 이렇게 그림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한 가지 서술문이 있어요. 명제죠. 어머니는 여자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머니는 여자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표시하는 방법이 그렇죠. 어머니는 여자이다. 그럼 이걸 필요 조건으로 물을 땐 화살표 머리에 있는 게 조건이 되죠. 이게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필요 조건으로 물을 땐 어머니는 여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어머니는 여자이다 하면 우리가 화살표를 이렇게 긋는 거고요. 그렇죠? 화살표를 이렇게 하고 화살표 머리 부분이 필요 조건으로 묻는 거예요. 여자는 어머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자들이 이런 룰을 만든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우리도 해석을 해야 돼요. 어머니는 여자이다 하면 이런 화살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살표 머리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여자에겐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건 수학적으로는 그건 틀리고 수학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는 뭐다 하면 화살표 이렇게 하면 화살표 머리 부분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도 돼요. 화살표 머리가 필요 조건이니까 이걸 해석하면 문장으로 만들면 여자는 어머니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럼 여자하고 어머니 관계를 다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결혼 안 한 처녀가 있고 또 여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머니도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여자는 결혼 안 한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있고 또 결혼하고 또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있고 이게 여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크게 그러면 이제
이 여자가 아닌 밖엔 뭐예요? 이건 뭐 당연히 남자죠. 여자 아니면 남자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 남자예요. 자, 그러면 보자요.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이거 보자고요. 그럼 무슨 뭐죠? 아니면 아니라 해야 돼요. 아니면 아니라 해야 돼.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어야 돼요.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어야 돼요. 여자가 아니면 이 밖에는 남자밖에 없죠. 당연히 어머니가 안 되죠.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남자니까 어머니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모를 때 아니면 아니냐 이게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냐 이거예요.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러면 여자이면 어머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여자이면 어머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자이면 어머니가 인가 아닌가 보자고요. 그럼 여자이면은 어머니예요. 여자이면 여자 안에 누가 있죠? 어머니도 있고 어머니 아닌 여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이면 어머니이기도 하고 어머니 아니기도 해요. 그렇죠?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이면 여자이면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하면 이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제대로 그려야죠. 여자 안에는 어머니도 있고 결혼 안 한 여자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남자도 이렇게 해놓으면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아니지 어머니 이 안에 있으니까 또 여자이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되죠.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아니면 어머니가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여자이면 어머니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자는 이 어머니는 여자이다 했지만 여자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이 나왔다면은 이런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필요 조건을 물어보면 어머니는 여자인가 하고 필요 조건을 물을 수 있죠. 어머니는 여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인가 이건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화살표 머리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도 어머니는 여자가 되기 위한 하면 이제 어머니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죠. 여하튼 어머니는 여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게 한번 만나 보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자는 어머니는 그렇죠? 화살표 머리니까 여기서는 여자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어머니는 여자는 어머니다 이런 문장이라면 화살표가 이렇게 가니까 어머니는 여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은. 그럼 보자고요. 어머니는 여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자, 그럼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라야 돼요. 그렇죠? 필요 조건은 어머니가 아니면 여자가 아니라야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아닌데 여자가 있죠? 여자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필요 조건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여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가 아닌데 여기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필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서술문을 보자고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이런 서술문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6의 배수는 뭐 이다 하니까 화살표가 일로 가죠. 6의 배수는 3의 배수이다 하가 이제 화살표 쪽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서 물어봐야죠. 화살표 머리 3의 배수는 6의 배수인가 6의 배수의 필요 조건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된다고 그랬죠. 수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 조건 이 문장을 필요 조건으로 물으면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을 6의 배수는 3의 배수인
배수의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어보려면 필요 조건으로 물어보려면 3의 배수는 6의 배수인가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자고요. 3의 배수는 6의 배수인가? 그럼 우리가 3의 배수와 6의 배수를 이렇게 집합으로 그려나 보여요. 아까도 이제 어머니 여자이고 집합으로 그리듯이. 그럼 우리가 3의 배수의 집합으로 그러면 3, 15, 21이 있고 여기 6도 있고 10이 있고 8하고 6의 배수도 여기 들어있고 6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만 되는 이런 집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밖에는 다 3의 배수가 아니죠. 다른 거 47, 10, 짝수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홀수도 있지만 여긴 다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집합으로 그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집합으로 그려 나가는 겁니다. 3의 배수를 집합으로 그리면 3호에서 6의 배수인 것도 있고 6의 배수 아닌 것도 있고 이 밖엔 3의 배수가 물론 아니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3의 배수는 6의 배수인가 하고 물어볼 때 첫 번째는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어야 해요.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어야 해요. 두 개 다 부정이 되고 그럼 3의 배수가 아니면 이 바뀌죠.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죠. 6의 배수는 여기 있으니까 집합으로 보세요.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는 만족을 했어요. 그럼 두 번째 3의 배수이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6의 배수도 되고 아니고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면 필요 조건이 만족하는 거죠. 자, 3의 배수인 경우에는 6의 배수도 있고 6의 배수가 아닌 것도 있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무조건 아니고 3의 배수이면은 6의 배수도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두 번째 질문에서 3의 배수이면 그것은 6의 배수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 했으니까 이건 말이죠.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맞고 두 번째 질문에서 3의 배수면은 6의 배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는 6의 배수이다. 이런 걸 필요 조건으로 물으면 6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6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그러면 우리가 집합은 똑같이 이런 집합이 되고 6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라야 돼요. 되지 말아야 돼요. 6의 배수가 필요 조건이 되려면 필요 조건이 이건데 6이 아니면 3의 배수도 아니라야 돼요. 그럼 6이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라야 되는데 6의 배수가 아닌데 3의 배수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합으로 그리셔가지고 두 가지로 체크를 하시면 이것이 필요 조건이 되는 거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집합으로 그리셔가지고 3의 배수가 아니면 6의 배수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 6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다 성립하니까 6의 배수는 3의 배수라는 이것을 필요 조건으로 물을 때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할 땐 필요 조건이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3의 배수는 6의 배수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 성립합니다.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필요 조건을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표현은 그죠? 여기가 필요 조건이 되죠.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화살표가 무엇은 무엇이다 할 때 Q는 P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가? 이거 물어볼 때 필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필요 조건이 P를 위한 필요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 이런 경우에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어야 되고 이건 false죠. 아니다, 틀린다 하는 얘기죠.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다, 틀린다, 성립하지 않으면 F, P도 false, 성립하지 않아야 돼요. 틀린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참이 아니면 이것도 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참이면, 성립하면, 있으면, 이면 그러면 P 전제가 되는 것이 일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참이면 참일 수도 있고 참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성립하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까지 두 가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지, 무조건 아니다고 한 가지 답변만 나와야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이기도 이고 아니기도 하다 이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이면 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것이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Q가 필요 조건이죠. 이렇게 물어볼 땐 Q가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했죠. 화살표 머리. Q는 P를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렇게 되고, 그때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Q가 아니면 P도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P가 이면, Q가 이면 P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이것이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은 수의 구간에서 수의 구간이 이렇게 BD하고 AC 구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이 경우에 AC 구간이 BD 구간의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하여는 A와 C의 값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십니다. 자, BD 구간의 필요 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BD 구간은 이제 이미 결정을 해준 거죠. 이 BD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제예요. 이게 BD 구간이 있는데 AC 구간이 BD 구간의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AC 구간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AC 구간이 BD 구간의 필요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 AC 구간이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그 다음에 BD 구간이 아니어야 돼. 그렇죠? false, false. 참이 아니면 참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C 구간이면, 이게 참이면 BD 구간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대로 문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AC 구간이 아니면 BD 구간이 아니어야 된다 했으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죠? AC 구간이 아니면 BD 구간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집합 형식으로 생각한다면 AC 구간은 BD 구간보다는 커야죠. 그렇죠? 커야죠. 작으면은 안 되죠. 여기 AC가 작으면 AC 구간 아니더라도 BD 구간이 있으니까 AC 구간은 BD 구간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커야 돼요. 그리고 우선 그것이 나오고, 그러면 AC 구간이면 BD 구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AC 구간이면 그럼 AC 구간이 일단 커요. 이거보다 커요. 그러면 AC 구간이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BD 구간이 되고 여긴 BD 구간이 아니죠. 그렇죠? AC 구간이 이렇게 잡히면은 AC 구간이 아니면은 당연히 아니고, AC 구간이면은 BD 구간일 수도 있고 이쪽, 그 다음에 여기는 BD 구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AC 구간의 이 집합이, 이 수의 집합이 BD 구간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의 여기 경계점은 이쪽보다 커야 되니까, 구간이 커야 되니까 A는
B보다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되고 D보다 이 C는 D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그냥 집합의 크기로 비교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true, false 문제, 참, 거짓에 대한 문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것이 이제 필요 조건으로 물을 수 있죠. 무엇은 무엇이다 할 때 이렇게 되니까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말이 맞는가 아닌가 보죠.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거 말 때 말이죠. 사각형이 아니면 이런 게 이제 필요 조건이냐니까 필요 조건이니까 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냐 이거 물어봐야 돼. 사각형이 아니면 정사각형이 아니야? 맞죠? 사각형이 아닌데 정사각형이 당연히 안 되죠. 사각형이 아니면 삼각형, 오각형인데 정사각형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건 됐고요. 그러면 사각형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각형이면 물어볼 때 정사각형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느냐 이건 뭐 검토하는 거예요. 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직각사각형은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조건이 됩니다. 필요 조건이다. 이건 참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은 정사각형이다. 이 경우에 이제 뭐는 무엇이다. 이거 화살표가 일로 가죠. 그럼 이 화살표 머리 쪽이니까 이걸 필요 조건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정사각형은 사각형이기 위한 정사각형은 사각형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이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보자 이거죠. 그러면 정사각형이 필요 조건이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면 사각형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성립이 돼야죠. 정사각형이 아니면 사각형이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사각형이 있죠. 직각사각형 이게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말이죠. 여기서 벌써 이게 틀려요. 틀리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5보다 큰 수는 20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보자고요. 15보다 큰 수는 20보다 작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그럼 필요 조건이니까 15보다 큰 수의 반대로 나가야죠. 15보다 크지 않으면 이것도 반대로 나가야죠. 이것도 부정이 나와야 되니까 15보다 크지 않으면 20보다 작지 않다. 이게 이제 성립이 돼야 돼요. 15보다 크지 않으면 false 이게 false 반대면 이것도 반대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아니면 이것도 아니어야 돼요. 그게 필요 조건이니까 15보다 크지 않으면 20보다 작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15보다 크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이거죠. 크지 않다니까 15를 포함해서 그러면 20보다 작지 않으면 20에 같거나 크거죠. 15보다 크지 않으면 20보다 작지 않다. 아니죠. 이거 20보다 작지 않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보다 적은 수가 20보다 커요? 아니죠. 그렇죠? 15보다 크지 않으면 20보다 작죠. 20보다 작죠. 15보다 크지 않으면 20보다 작죠. 작지 않아야지 되는데 작지 않아야 돼. 이제 15보다 작지 않아야 되는데 작으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 조건에서 아니면 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아닌데 이죠. 그렇죠? 15보다 크지 않은데 20보다 작으니까 이게 안 돼. 거짓이 되는 거죠. 20보다 만약 크다면은 말이 작지 않으면 말이 되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15보다 작은 수가 20보다 작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0보다 작지 않다는 게 성립 안 하니까 이것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